사실 반올림 운동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운동으로만 보여준 적은 없는지라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감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일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주로 약간 사진 중심으로 좀 역사적으로 좀 보여주는 슬라이드 컷으로 준비를 했고요. 2007년부터 시작한 삼성 반도체 백혈병 등 산재 인정 투쟁, 우리가 반올림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벌써 17년이 됐어요. 저는 바로 엊그제 같은 일로 생각이 드는데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들어 온 유가족 그리고 직업병 피해자들과의 연대 투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 처음 시작은 사실 저희가 유족을 찾은 게 아니라 유족이 저희 시민사회에 큰 호소를 했습니다. 내 딸이 백혈병에 걸려 죽었는데 산업재해가 의심이 되는데 삼성은 단돈 500만 원으로 이를 덮으려고 하고 아무도 이것을 보도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기 뒤에 다산인권센터 랄라도지도 오셨는데 다산인권센터에서부터 민주노총 경기본부 법률원, 제가 당시 거기 있었는데요. 수원 지역에 황상기 아버님, 속초에서 택시 운전하시는 황상기 아버님이 자신의 딸의 죽음에 이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에 함께 해달라는 호소를 듣고 이제 아버님을 만난 게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좀 가난한 집에서 삼성 반도체 공장에 2살, 18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불과 2년도 일하지 못하고 백혈병에 걸려서 한 1년 반 투병하다가 사망을 하셨는데요. 2007년 7월에 아버님이 처음 자신의 딸의 죽은 지 몇 달 안 됐을 때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저는 그게 지금까지 인상적이에요. 얘기하셨을 때 뭐라고 했냐면 2인 1조 작업으로 일을 했는데 둘 다 백혈병으로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과, 만약에 노동조합이 있었더라면 내 딸이 과연 죽었겠느냐, 노동조합에서 안전하다고 점검하지 않았겠느냐, 자기가 이걸 백방으로 보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삼성 문제라 취재를 하지 않더라, 그래서 좀 도와달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사실은 반도체 공장의 위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는데 다만 삼성이 반노동 기업이라는 거는 잘 알고 있어서 저희가 이 문제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한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황유미 씨가 이랬었던 라인이고,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요즘엔 반도체 만들지 않는데 과학실 수조처럼 생긴 데에 화학물질을 보이는 이런 그 곳에 이 반도체 원판을 담갔다 뺐다 하는 일을 했었던 2명의 여성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건은 누가 봐더라도 산업재해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삼성은 이 문제를 단돈 500만 원으로 덮으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버님 만나고 나서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뀌실까봐 진술서를 받아놨어요. 그때 당시 아버님이 그대로 했었던 얘기들인데, 당시 삼성 과장이 와서 아버님이 이 큰 회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백지사직서를 또 종용한 문제, 500만 원뿐이 없으니 이 돈으로 끝내자, 이런 구체적인 진술서가 아버님 이게 지장이 찍힌 채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황유미가 일했던 기흥공장 앞에서 2007년 11월 22일 19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들이 모여서 이 아버님의 호소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상규명 대책위를 발족을 했고요. 그러고 2008년 3월 6일 황유미 씨의 첫 추모제를 삼성 본관 앞에서 합니다. 지금은 추모제하는 장소가 어렵지 않지만 당시는 그거 자체가 되게 투쟁이었던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 저희가 사실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삼성이 저희를 막 감시하느라고, 그런 에피소드적인 기사 때문에 또 제보자들이 찾아오고 했었는데요. 이 당시 몇 달 안에 이렇게 황유미 씨와
비슷한 시기에 백혈병으로 투병하거나 돌아가신 분들 노후 라인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제보가 이어졌는데 이 상황만 보더라도 사실은 직업병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이 피해자들이 한 발짝 떼기 하느라고 엄청 애썼습니다. 삼성은 계속 돈으로 회유를 하는 상황에서 반올림이라고 하는 민주노총 끼어있는 삼성에서 계속 불순 세력이라고 하는 반올림과 손잡고 산재 신청을 할지에 대해서 엄청 하여튼 두려움과 같이 집단 산재 신청을 했고요. 네,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권리 찾기에 한 발짝을 뗐다. 그리고 당시 이게 진상규명이 과연 될까 싶었는데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 참여를 호소를 하면서 이 역학조사 평가에 참여를 조금이라도 해서 뭔가를 좀 알아내려고 했었던 노력도 있었고요. 2009년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전원 다 불승인을 대고 불승인 받은 것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 증언대회도 하고요. 백혈병 피해자 말고도 뇌종양 피해자분들도 나타나고 또 산재 그 최종 심의에 앞서서 계속 공단 앞에서 농성도 이어갔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한 분 한 분들의 사연이 다 기구한데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앞에 기흥공장 유족 3분의 산재 최종 심의하는 요즘으로 따지면 질병판정위원회 날인데 이때 전투경찰까지 이렇게 등장하면서 유가족을 범죄자 취급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투병 중인 당사자인 그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님도 이렇게 저희 싸움에 합류를 하기 시작했고요. 저희들은 계속 피해자들의 제보를 한 분 한 분 다 엮어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증거다. 사실 반도체 공장에서 종이 쪽지 하나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가 증거인지 찾기 어렵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증거다 했었던 과정 연속이었습니다. 2010년 3월 애석하게도 23살 박지연 씨가 돌아가셨고 여기 이제 성모병원 앞입니다. 경찰이 이제 에워싸고 바로 다 연행되고 이런 투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경찰이 무리하게 다 불법 연행을 해서 나중에 무죄도 받고 죄송합니다. 박지연의 이제 죽음이 황여미의 죽음은 돌아가시는 상태에서 의혹 제기 시작했다면 박지연은 투병 중인 노동자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처음으로 방송을 크게 탔어요. 그러니 삼성에서 대책으로 이걸 덮기 위해서 유수한 그 인바이런사라는 안전보건 미국의 컨설팅 회사를 동원시켜서 사실 청부과학자들인데 1년 동안 재조사를 해서 백혈병이 업무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발표를 나중에 저희가 삼성 백혈병 1심 판결에서 황유미 판결 인정이 됐는데 공단이 이제 다시 항소를 하거든요. 그렇게 공단이 삼성과 항소하겠다라는 거를 발표하는 날 인바이런사 발표까지 같이 있는 공단과 삼성이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특히 피해자들을 몇 억의 돈으로 매수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해가지고요. 이 피해자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진상규명도 해야 되고 억울함을 밝혀야 되지만 또 투병 중인 노동자들은 이 돈을 받아야 되는 경제적 필요도 있고 또 이게 이제 결국 끝까지 가서 진상규명이 과연 될 것이냐라는 사실 의문도 있는 상황에서 이 피해자들에게 이게 거액의 회유는 정말 큰 흔들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 산재은폐극단 증언대회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조금씩 보도될 때마다 많은 그 피해자분들이 되게 다양한 질병으로 제보를 해오고 그때마다 저희는 계속 집단 산재 신청도 하고 했습니다. 현장에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에 가서 알리려고 했지만 삼성이 보시다시피 다
가로막고 이런 일들이 반복했고 저희는 계속 싸웠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자살 노동자 문제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유가족이 97일 동안 장례를 미루고 싸움이 있었고요. 2011년 6월에 이 문제 제기한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산재 인정 판결을 받았을 때 저희 5명 중에 2명 이긴 거는 저는 패배했다고 생각이 막 드는데 세상은 유족들이 삼성을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다 울었고 우리도 나중에는 우리의 태도를 좀 정정해서 그래 우리가 일부 승소했지만 그래도 정부의 승리다라고 좀 다시 재정정해서 발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판결 이후에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항소할 게 뻔해서 그래서 또다시 연좌동성을 하고요. 그러는 사이 삼성 말고도 저기 하이닉스 반도체, 매그나집 반도체들에서도 또 다른 백혈병 피해자들이 유족들이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책도 내고요. 뇌종양 피해자 이윤정 님이 2012년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도 앞장서서 이 문제를 알린 당사자였는데 이제 사망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시민사회장으로 삼성 본관 앞에서 많은 동지들과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요. 그해 여성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2달 건너 이윤주님, 김도훈님, 이윤정님, 윤슬기님이 20대, 30대 나이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진실을 알리려는 여러 출간물들도 나오고 국제연대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삼성 본관 앞에서 그 전자산업 노동권과 국제 환경정의를 위한 국제운동 선포도 하고요. 또 계속 재판 대응도 해 나갔습니다. 재판 결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고자 탄원서 서명운동도 받고요. 반도체 박람회가 열리는 킨텍스에 가서 그 노동자들에게, 그 예비 노동자들에게 퍼포먼스도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한 건 유가족들이 삼성 본관 앞에서 1인 시위였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가서 했고요. 2013년도에 드디어 삼성이 대화를 제의해옵니다. 저희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소송을 포기시키려는 삼성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하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요. 저희는 이걸 협상이라고 혹은 교섭이라고 부르면서 삼성을 견인해냈습니다. 저희가 바란 거는 단지 보상이 아니라 공개 사과 또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요구를 공식화해서 피해자들과 같이 기자회견도 합니다. 여성 노동자 문제도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산, 불임, 아이의 선천성 질환 등의 문제들이 사실 암 못지않게 더 크게 많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도 조금씩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네, 피해자분들이 불임 피해자나 또 동료들이 이렇게 아픈 것들 증언하는 2014년도에는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지고 또 하나의 약속도 상영하면서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 문제도 제기했는데요. 하이닉스에서도 보이지 않게 하청 노동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한겨레 신문사에서 대서특필하면서 하이닉스에서는 삼성을 반면교사 삼아서 자체 실태조사하고 좀 바꾸겠다라고 선수를 칩니다. 2014년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황유미, 이수경의 백혈병 사망은 산재 인정이 맞다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고요. 2014년도는 한참 삼성과 협상이 있을 때인데 그 피해자와 그 반올림을 갈라치게 하려는 삼성이 너무 이게 극악무도하게 벌어졌고 반올림으로 뭉쳐있던 피해자들도 사실 8가족 중에 6가족이 따로 나가서 가족 대책위를 구성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이제 그런 아픔 속에서 언론들이 삼성의 편에 선 언론들이 엄청나게 반올림을 공격을 합니다. 사실
사실 거의 왜곡 보도, 허위 보도인데요. 이런 일들도 있었고 나중에 저희가 명예훼손 그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기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삼성에 요구한 거는 공식 사과를 해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해라. 또 보상은 하청 포함해서 모두에게 해라. 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자기네 멋대로 자체 보상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피해자 가족들하고 긴급 기자회견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구를 가지고 무기한 농성의 첫 스타트는 피해자들이 이어 말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많은 피해자분들이 함께 동참을 했고요. 그리고 75명의 세계가 사라졌다. 삼성은 우리의 삶과 고통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선언도 하고 계속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저희 농성장에 이렇게 노래로 연대하고 추모제 할 때마다 오시고 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도 들었었고 온양의 산속에서 칩거하는 난소암 피해자 이은주님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승소 소식에 처음으로 나들이를 서초 삼성 본관으로 오시기도 했습니다. 2016년대에는 촛불이 있었죠. 그래서 이재용과 얽힌 이 게이트에 박근혜 퇴진 구호도 저희도 정말 적극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KBS니 언론사에서는 이게 다 지상파 방송에서는 해결된 문제로 나왔는데 저희는 농성을 하고 있었던 상황을 최대한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촛불의 광장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열심히 촉구를 했고 2017년 때도 피해자분들이 돌아가시고 엄마 부대도 와서 농성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다큐멘터리로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삶을 조명하고 저희가 또 직업병 판결의 획기적인 대법원 판결이 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첨단 산업의 희귀질환 판결을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입증할래 입증할 수 없는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라는 판결인데요. 이렇게 피해자들이 계속 싸워왔습니다. 2018년에 드디어 저희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중재협약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이 싸움의 일단락이 젖히는데요. 2018년 7월 23일까지 저희가 농성을 1023일을 했는데 그에 앞서 농성 1000일을 맞이 문송면 원진 30주기, 원진 레이온 이 추모 30주기에 맞물려서 삼성 포이의 날 기억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거대하게 민주노총의 전폭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싸움이 처음 황유미 씨 아버님이 내 딸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해달라 라고 하는 싸움이었는데 그게 11년 만에 약속이 지켜진 상황이었고 아버님께서 중재합의서 서명식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유미가 백혈병에 걸린 지 13년이 넘었습니다. 화학약품에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 문제를 이렇게 긴 시간 해결하지 못한 건 참 섭섭한 일입니다. 정부도 회사도 존재하는 이유를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같이 고생했다고 이렇게 성장을 같이 받고 연대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인사도 드리고 11월 중재 판정 이행 합의 협약식까지 맺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싸움의 이제 일단락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저희가 11년 걸렸지만 반올림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소수였지만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이
어려웠던 싸움에 일단락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